네, 안녕하세요. 필쌤 영어의 필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코너예요. 필쌤 영어 클리닉이라는 새 코너를 하나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뭐냐면요. 이제 제가 해설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해설 영상에서는 뭐 하나하나, 뭐 지문 하나하나 뽀개기는 건 좋은데, 어, 짐, 어, 그거를 하면서 그냥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는 매번 매 영상마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괜히 시간 낭비니까 할 수는 없고 가끔 제가 영상에서 막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뭐를 뭐 보는 방법이라든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팁을 말해준 게 있는데 그 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이 벌써 600개에 다다라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600개가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많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진 않을 거기 때문에 봐도 뭐 일부만 보시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골라서 보시고 그럴 건데 어, 거기에 어디엔가 했던 말들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는 말들이라든가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코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부터 해야지 하고 제가 짜고 순서를 짜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필름 용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즉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획 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싹 이렇게 차례대로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짜긴 하지만 대략의 계획인 거지, 그 철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려고도 안 하고, 그런 편이라서, 요 클릭 영어 클리닉도 그냥 번호로 1번, 2번 이렇게 달 거고요. 그냥, 뭐부터 어디까지 다룰 거다 이런 거는 아직 없어요. 그냥 일단 생각나는 대로, 처음에 생각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전 영어 클리닉의 오늘 1번은 뭐냐면요. 해석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제부터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예, 앞에는 이제 약간 인트로였고. 자, 해석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해석한다는 게 영어를 해석한다는 거 요거 갖고 어떻게 보면 요거가 되게 중요하면서 밑바탕이 되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주로 이제 고3, 고2, 어, 재수생 뭐 요런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해석에 대해서는 뭐 강의원을 한다든가 일일이 찝어줄 일이 많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해석은 이제 어렸을 때 이미 배워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와서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으니까 조금 아니다 싶은 해석을 하고 계셔도 학생이 하고 있어도 제가 이렇게 완전히 고쳐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막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갖고 몇 년을 한 건데 한 5, 6년을 한 건데 적어도 5, 6년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수능 8개월 남겨놓고 내가 해석법을 바꿔놓는다는 게 이게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만약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쩌면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코칭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딱 가르치진 않았는데 일단은 요 필름 영어 유튜브를 보는 분들한테는 좀 요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걸 보는 분들은 좀 나이가 오히려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오히려 나이가 아주 어린 중학생인데 요걸 미리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까 요건 좀 고쳐줄 수 있겠다. 이런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건 다른 뭐 아무거나 하나 제가 꺼낸 거예요, 그냥. 네, 일단 요거는 뭐 이미 해설 끝냈던 거고요. 요거 갖고 해석을 하는 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알 때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electric communication is mainly known in fish. 전기적 소통이라는 것은 물고기에서 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요 순서로 해석하죠. 그죠? 보통 이렇게. 자, 이건 한국어로 굉장히 옳은 방법이고요. 옳은 방법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릴 때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많이 하죠. 왜냐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니까. 근데 한국어. 이거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 한국어일 때 적합한 거예요. 그게 계속 한국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려야 되니까 한국어로 잘 전달하기 위해 저도 이렇게 거의 해요.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저는 좀 자주 합니다. 왜냐면 한국어로 전달을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니까. 이건 한국어로서 올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영어로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영어로서의 올바른 해석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 당연히, 뒤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부터 그냥 뒤로 그냥 가지, 영국인, 미국인들은 뭐, 요거 얘기할 때 여기를 먼저 듣고 있답니까?
요거 읽을 때 눈으로 여기를 갖지 않고 여기를 먼저 보고 이렇게 한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영어와 한국어의 어떤 어순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낸 어떤 그런 약간 스킬인 거지, 절대 영어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한국어로 예쁘게 공부하는 걸 자꾸 하는 학생들은 내신 기간이 되면 이렇게 왼쪽에는 영어가 쓰여져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어가 쓰여져 있는 걸 다 받을 거예요, 학원에서.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해석 부분을 잘 비교해 가면서 요거를 문장 구조 분석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공부입니다, 그거. 그거는 헛공부예요. 그거는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어 공부. 그냥 시험 공부로는 좋아요. 시험 공부니까 그냥 그거는 시험 공부긴 한데 한국어 공부지 영어 공부는 아니에요. 영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무 쉬운 거라서 제가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서. 말하는데 2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까? 네, 그렇죠. 해석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쭉 가는 거예요. 아, 그걸 누가 모르냐. 자, 그런데 그거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청크라는 개념이 있고요. 청크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청크? 청크라는 개념이 있고요. 정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1셈 영어의 해석법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뭐 다른 저는요 접속사 전치사 뭐 그런 말 좀 잘 몰라요. 문법 잘 모르겠어요. 저 외국에서 공부하다 와서 문법 잘 못 배웠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은. 그냥 청크랑 정션이란 개념만 지금 아세요. 그럼 청크라는 건 뭐냐? 청크는 덩어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Electric communication is 이런 거. Electric communication이란 이거다.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청크. 그다음에 그다음 또 하는 청크는 뭐예요? is mainly known in fish. 이렇게. is mainly known까지로 볼 수도 있고요. is mainly known in fish 이렇게 볼 수도 있죠. in fish를 청크로 보는 사람도 요것만 따로 청크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합쳐서 저는 볼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두 덩어리 정도로 저는 나눠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문장이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자, 요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의미상 그렇잖아요. 그죠? 일렉트릭 커뮤니케이션이란 이거다. 일렉트릭 커뮤니, 땡땡이란 mainly known in fish. 그거는 물고기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죠? 요 두 덩어리 정도로 청크라고 보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밑에 거도 the electric signals produced in special electric organs 이렇게 두 덩어리 정도. 이것도 그죠? When the signal is 하고 is discharged까지 이렇게 요건 한 덩어리로 봐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끊어지니까죠. The electric organ will be negatively loaded.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겠죠? compared to도 여기랑 한 덩어리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랑 이 비교한다는 말이 요렇게 요 말 여기에서 나오는 negatively loaded compared to 요거에 비해서 네거티브 음전화를 띈다. 비해서 음전화를 띈다니까요. 그 다음에 compared to부터 한 덩어리겠죠. compared to the head 여기까지 and하고 여기 and는 뭐 이렇게 또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An electric field is created around the fish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여러 덩어리가 되죠. 이렇게 꼭 한 문장이 꼭 두 덩어리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긴 문장이 길면 뭐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접속사를 기준으로 when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덩어리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만 나누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삼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바이트 사이즈로 한 입 크기로 다 잘라서 하면 돼요. 네, 대신 한 단어 한 단어 자른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요. 그럼 정션이라는 건 뭐냐? 정션이라는 건 관절이라는 뜻이고요. 교차로라는 뜻이고요. 조립되는 부분을 얘기해요.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여기 겹쳐지는 요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 요런 부분들. 그죠? 어떻게 보면 정션을 이렇게 크게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produced in 여기까지. 좀 특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when도 이것도 정션입니다. 앞에 있지만 정션이에요. 왜냐면 이 when이 discharged까지와 뒤에 있는 the electric 여기부터의 이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거든요. 정션이에요. will be도 정션입니다. 동사인데, 동사로서 will be 하면서 뒤에 거를 예고하죠. 그죠? will be negatively be 동사는 뒤에 이렇게 보어를 무조건 끌고 나오는데 그죠? 그 자리에
수동태 표현, 여기 분사 요거 표현, 그죠? loaded 이렇게 되면서 요거까지 요구하잖아요. 그죠? 부사는 당연히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negatively loaded 된다는 그 말의 그 의미가 compared to를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한 청크로. loaded compared to. 이거에 비해 부하가 있다. 근데 compared to라는 말은 당연히 그 뒤에 전치사니까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요구하죠. 그죠? 이거에 비하여라고 나가게 돼 있고요. and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말하고 이렇게 딱딱 잘라지게, 그죠? 여기 있는 요 주절, electric 오건 여기 했던 거랑 딱 잘라지게 이렇게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An electric field is라는 말은 뒤에 created around the fish를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청크라는 말과 정션이라는 말을 예로, 예시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뭔지 알겠죠? 눈치채죠?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건데, 그게 여러분들 뭐 어디서 배운, 다 보통 이렇게 자르죠? 자, 이거 다 지우고 보세요. 이렇게 자른다든가, 뭐 아니면 보통 여기서 자르진 않지만, 이렇게 자르는 학생도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치사 앞에 보통 자르고, 동사 앞에 여러분들은 보통 잘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죠? 왼절이니까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 will be negatively loaded 이렇게 자르던가 compared to had 이렇게 자르죠 여러분들은 그죠? 자 이렇게 자르는데 자르는 거나 청킹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 맞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자르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 잘라서 딱 잘라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묶는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르는 게 아니라 묶는다. 자르는 게 아니라 연결한다. 그래서 청크라는 말을 쓰고 정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 왜 정션은 이게 결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청크도 뭉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잘라 읽기, 끊어 읽기라는 표현을 피하는 거예요. 일부러 같은 거기도 한데 사실은 근본이 같은 거기도 한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차이예요. 진짜 별거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요. 여기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쪽을 향해 가고 이 사람은 이쪽을 향해 가고 같은 점에서 지금은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이만큼 가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면 그죠?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게 돼요. 여기선 별 차이가 아니었던 것이.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차이인데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끊어 읽는 게 아니라 묶어 읽는 거고 뭉쳐 읽는 거고요. 결합해서 읽는 거예요. 알겠죠?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청크라는 말은 또 제가 애매하게 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의 바이트 사이즈로 알아서 묶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바이트 사이즈가 한 입 크기가 이만큼이다. 나는 이 한 문장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Electric communication is mainly known in fish. 저는 이거 한 덩어리로 이해되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목표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돼요. The electric signals are produced in special electric organs. 저 이거 한 덩어리로 되는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한 덩어리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왼절 이거는요, 이거는 두 덩어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정도는, 왼절로는 이 정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쉬었다가, the electric organ will be negatively loaded. 쉬었다가 compared to the head 쉬었다가 and 요 정도? 근데 compared to the head는 요거 자르는 게 더 애매하다. 붙입시다. will be negatively loaded compared to the head. 한 덩어리로 이해되죠? 자꾸 읽다 보니까 되죠, 그죠? and 요 정도는 자를까요? and an electric field is created around the fish. 한 덩어리 되죠, 그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죠? 청크가 여태까지 5개의 청크였어요. 문장은 3개지만. 그죠? 요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꽤 빠른 거거든요.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라고 봐요. 네이티브도 이 정도는 잘라서 봅니다. 이거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아요. 웬 이 문장. 알겠죠? 요 정도 잘라서 보시면 돼요. 잘라서라는 말을 또 썼네잖아. 저도 무심코. 그 자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끊어 읽기랑 같은 데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 말을 저는 피하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의 개념이 거기서 계속 끊어지는 쪽으로 목표를 잡으신가 봐. 목표가 뭐예요? 청킹이에요. 묶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정션이에요. 묶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션, 청크 요 개념을 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쭉쭉 덩어리 집어서 이렇게 탕탕탕 이해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영어 해석이라는 건요. 일렉트릭 커뮤니케이션 이러면
일렉트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등장하면 그게 뭔데? 걔가 뭐야? 어떠는데? is 이런 거야? 아, 이런 거라고? 어떠한 건데? main known 잘 알려진 거야? in 여기서 어디서? fish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라는 것은 예고를 먼저 때려요. in이라는 애를 먼저 때려요. known in 알려줬어 여기서 어딘데 하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들면 fish가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한국어랑 그게 달라요. 한국어는 먼저 말해놓고 풀어줘요. 물고기를 먹었어 이렇게 풀어줘요. 우리는. 한국어는 그죠? 근데 먹었어 그러면 먹었어라고 예고편이 먼저 나와요. 영어는 먹었어 그럼 뭘 먹었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한다고요. 영어에서는. 자, 그래서 영어의 해석과 한국어의 해석은 그 근본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지금 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영어 해석의 원리는요, 궁금하게 하고, 이건데 하면, 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물음표가 생기고 풀어주고, 물음표가 생기고 풀어주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물음표가, 앞에가 무조건 얘가 얘의 물음표고요. 얘가 얘의 물음표고요. 얘가 얘의 물음표고요. 얘가 얘의 물음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가 예고편 하나 땅 때려주고 가는 게 무조건 영어의 스타일이고요. 그거를 한 단어 끊어 갖고 가는 게 여러분이 굳이 바이트 사이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출발을 하세요. 그거부터 출발을 해서 조금 점점 덩어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눈덩이 뭉쳐가듯. 처음에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였던 거를 이렇게 뭉치세요. 요 두 개를 합치세요. 이렇게 합치고 여기 두 개를 이렇게 is main이 known in까지 합치고 infish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나중에는 is main이 known in을 하나의 정션이라고 봐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죠? 왜냐면요, 의미상도 일렉트릭 커뮤니케이션이랑 피쉬밖에 등장한 건 없어요. 선수는 얘네 둘 뿐이에요. 그죠? 등장인물은 얘네 둘 뿐이고요. 그 사이에서 여기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 주로 알려져 있어. 라는 요거 서술어죠. 한국어에서는. 그죠? 요게 정션인 거예요. 자, 그럼 정션이라는 개념 좀 점점 와닿죠? 제가 일부러 딱 설명을 안 드리고 저는 계속 지금 예시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청크라든가 정션이라는 것은 딱 떨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션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의 회로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생물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청크고 정션이고 몰라. 정크고 정션이고 몰라 나는. 그냥 해석돼. 그냥 빠르게 해석돼. 그냥 한 덩어리로 다 알겠어. 거기까지 가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제가 필쌤 연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석법입니다. 영문 해석법. 영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덩어리로 점점 이렇게 보는 능력이 점점 길러지셔야 되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럼 뭘 연습하면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정션을 짚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정션이 어디냐면 접속사, when 있었죠? 접속사. 그 다음에 동사, is 있었죠? 그 다음에 전치사, in 있었죠? 여기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 동사, 얘네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동그라미 있죠? 얘네가 정션이에요. 그리고 이 정션이 합쳐지는데 created also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created를 동사라고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얘 is가 동사고 created는 분사예요. 그렇지만 얘네를 합쳐서 그냥 수동태로 생각 많이 하죠. 그래도 무방해요, 사실.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in까지 붙으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정션으로 봐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is created also in 여기까지.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여기 여러분들이 진짜 치밀하게 고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in 이거예요. in 앞에서 여러분들 자르는 버릇이 있는데 그거 고치셔야 돼요. in 앞에서 자르면요. 이 in이 어디에 붙는지를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제가 삐쌤 용어에서 해석을 하면서 여러 번 한 말이 있는데요. 전치사는 주인을 찾아라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전치사는 주인을 찾아라는 요 in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created예요. 여기 created in something 그러면 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in이라는 created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는 애예요. 나올 필요가 없는 애고 이유가 없는 애잖아요. 그죠? 얘의 주인이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의 딸린 식구니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is created also in까지가 한 덩어리의 정션으로 봐도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하나 바이트 사이즈를 끊고 싶으면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보고 이래도 돼요. 이렇게
is created also in은 하나의 chun크로 생각하고 is랑 in으로 양쪽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션이라든가 청크라든가 하는 제가 만든 이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불변이고 여기 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기 붙이면 저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단지 방편으로서 여러분들이 영문 해석을 아주 자연스럽고 정확하면서도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게 지도하기 위한, 그렇게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그럼 요거 보세요. A weak electric current is created also in 이렇게 되죠.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돼요, 사람이. 자, 약한 전기 전류는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도 만들어져요까지 여기까지 한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오디너리 머슬 셀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언제 거기서 만들어지냐면요. 자, 왜는 누구한테 붙은 거예요? 크리에이티드한테 붙은 거예요. 접속사도 주인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앞절 전체에 붙이는 종속절이잖아.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문법 시간에. 그 의미가 뭐냐면요. 얘가 어떤 앞에 있는 말에 종속된 거예요. 걔 말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크리에이티드에 추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when they contract 이렇게 그들이 수축할 때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요렇게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영문 해석법 중에 지금 청크와 정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필쌤 영어 클리닉을 제가 하나 지금 열어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 여러분들 해석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시켜보면은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고 막 뒤에서부터 하고 있고 막 뒤에서부터 하는 거는요. 이렇게 제대로 읽은 다음에 말로 풀어낼 때 한국어로 풀어낼 때 예쁘게 풀어내는 거지. 앞에서 이걸 읽을 때 여기 먼저 읽고 여기 그다음 읽고 여기 그다음 읽고 그다음 여기 읽고 이렇게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라고 가르치는 영어가 있죠. 그죠? 지금 누군지 아는데 그거 그 사람이 한국 영어 다 망쳐놓은 사람이에요. 절대 듣지 마시고요. 그런 거 있으면 당장 지금 만약에 인강 들으셨으면 당장 해지하시고 다른 강사분 거 들으세요. 정말 엉망인 해석법이고요. 그거 자꾸 공부하면 안 됩니다. 되게 유명한 책도 있고, 아직까지도 유명한 일타 강사시죠. 그 해석법 때문에 대한민국 영어가 엉망이 됐고요. 그거는 영어를 전공하거나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통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부터 들리는 거지, 어떻게 뒤에서부터 들리죠? 다 듣고 나니까 그걸 그렇게 순서로 하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요, 그 뒤에서 말하는 그런 법칙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센스대로 하는 거예요, 센스로. 알겠죠? 다 들은 다음에 내가 이해했으면 내가 이해해서 몸에서 소화돼서 똥으로 나와야지 그거를 똥으로 나오는 방법까지 일일이 남한테 배워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커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은 되게 센스 있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 영어 담당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석. 저 영어 선생님 해석 되게 더럽게 한다. 그지같이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 센스는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 센스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센스는 나중 얘기고 해석하는 기본 방법. 해석하는 기본 방법. 자, 1번.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1번, 무조건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는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는 앞에서 뒤로. 진짜 잊지 마세요. 진짜 잊지 마세요. 순서를 뒤에서부터 하는 순간 여러분 뉘앙스를 잘못 읽게 돼요. 글의 뉘앙스를 잘못 읽어갖고 지문을 엉망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답을 틀려요. 그래 놓고서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역이다, 너 틀렸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딴지 거는 사람들. 그게 오역이어도 저는 답을 맞춰갑니다. 왜냐면 여기 단어를 제가 만약에 뭘 몰라서 어떻게 한다든가 어떻게 했어도 제가 하는 방법의 해석법이 옳기 때문에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뉘앙스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핵심은 안 놓쳐요. 제가 하는 방법은.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특히 아까 저격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저격은 아니죠. 그분이 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하면요. 뒤에서 해석하고 막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뉘앙스가 어디 있는지 무게 중심이 어디 실리는지를 잘못 읽게 돼요. 잘못 읽다 보니까 글이 엉망이 돼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해를 못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해석은 분명히 정확하게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제대로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보니까 뭐가 핵심인지 핵을 못 잡았어. 그게 그렇게 읽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1번 무조건 순서는 앞에서 뒤로. 순서는 앞에서 뒤로.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뭐냐면요. 청킹과 정셔닝. 청크와 정션. 청크와 정션. 청크는 덩어리 짓기, 묶어 읽기. 앞에서부터 묶어 읽는데 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한 입에 넣을 수 있을 만큼의 덩어리로 한 번에 처리한다. 그걸 청킹이라고 해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내 용량, 그게 청크고요. 그만큼을 할 수 있는 만큼씩 하면 돼요. 그럼 정션은 뭐냐? 동사, 접속사, 전치사, 뭐 분사구 등등 요렇게 문장 요런 전치사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치사구 요 분사구는 없네. 여기 지금 뭐 분사구의 얘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요 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도 뭐 접속사에 들어가니까요. 요런 걸 얘기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청크와 청크가 엮이도록 만들어주는 접합 부분, 정션 부분, 조인트 부분, 결합지 부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정션입니다. 뭐 거기 정션의 개념 아셨죠? 자,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이렇게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팁은 요 정션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통암기 많이 하시죠. 지문 통암기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있죠. 많이 외웠는데 조금 틀리게 했거나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많이 여기 틀렸어도 약간 거의 대략 맞게 하는데 거의 틀려갖고 답을 틀리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는 다 정션이에요. 정션 부분이 문법적인 틀을 다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겠죠? 동사, 접속사, 전치사, 분사 등등 이런 애들 접합 부분에 있는 것도 감 오시죠? 뭔지 딱 벌써 알 것 같잖아, 그죠?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이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 그 부분이 가장 문법적인 어떤 베리에이션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준으로 많이 외워야 되고 그거 암기해둬야 돼요. 그래야 통암기도 가능한 거예요. 정션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통암기를 해야 될 뭐 상황이다. 그러면 정션 부분을 통으로 외우는 거죠. 다른 부분은요, 뭐 외우기가 쉬워요. 다른 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션 부분은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외우는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틀리는 포인트예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하는 거 1번 순서는 앞에서 뒤로. 2번 청킹과 정션. 특히 정션은 문법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 잘 받으려면 정션 부분을 좀 잘 봐라. 그렇게 해석해서 연습해 나간다. 그리고 3번 궁극적으로는 그 청크를 치워야 된다. 청크를 쪼개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성큼성큼 전에는 세 덩어리로 봤던 걸 한 덩어리로 보는 그런 눈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문 하나가 통으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시죠? 네. 뭐 저기 하면 내가 뭐 또 다시 얘기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 앞으로 감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죠? 시청 감사드립니다.